안녕하세요. CI투데이 김근양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공지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고 한 주간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지 내용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 토요일 날 열리는 평화통일기원 100일장과 봄소풍입니다. 교육원에서 버스로 이동하실 분들은 9시 반 전까지 알마티 교육원으로 와주시면 되고요. 자가용, 그러니까 개인 차량을 위해서 이동하실 분들은 카자흐스탄 한인신문 7면을 참고하셔서 거기에 QR코드로 구글 지도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스캔을 하시면 안내에 따라서 행사장까지 오실 수 있고요. 본 행사는 10시에 시작되니까 그 전에 도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한인의 소식을 제가 몇 번 전해드렸는데 뭐 이거 더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 플러스에서 카자흐스탄 한인에 추가하시고 그 다음에는 긴급 안내나 행사 안내들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공지는 카자흐스탄 한인의 새로운 후원사 에이스 가라오케바 안내입니다. 최근 노래까지 다 업데이트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 노래, 팝송, 러시아, 까작, 중국어 노래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저희 친구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카자흐스탄에서 직원을 구하거나 아니면 직장을 구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영상을 전달하는 시간에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은 코난 21C고요. 그 다음에 왓츠앱으로 연락하실 분들은 8701-120-1234를 먼저 연락처에 등록을 하시고 왓츠앱에서 찾으시면 저와 대화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용을 해주시고 혹시나 뭐 중고 물품을 거래한다든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귀임하거나 아니면은 뭐 내가 가지고 있던 걸 처분을 한다든가 뭐 집기 같은 거 사무실 정리하거나 아니면 새로 사시는 분들도 해당이 되겠죠. 아니면 또 무료 나눔하실 분들 이런 분들도 안내를 해주시면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공지사항 끝이고요. CI투데이 5월 둘째 주 키워드와 썰이라는 이제 타이틀로 제가 좀 바꿨습니다. 뉴스라 오니까 너무 딱딱하고 스스로도 뭔가 막 자제해야 되고 억눌러야 되고 막 틀에 가둬놓으려고 하는 것 같아서 조금 자연스러운 진행을 위해서 제목을 좀 바꿨고요. 앞으로는 주간 키워드를 선정을 하고 그 키워드에 해당되는 뉴스, 그러니까 소식과 그 다음에 그 소식에 해당되는 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아주 주관적인 내용들을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둘째 주, 5월 둘째 주에 선정한 키워드는 전승기념일, 알마티 순환도로, 수막염주의, 2018년 외국인 투자, 저가 항공 이용 시 참고, 그 다음에 알마티 인구 통계, 투르키스탄 지역 스마트 시티 플랜, 미스 카자흐스탄 5월 날씨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 키워드 전승기념일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5월 둘째 주는 5일이나 쉬었습니다. 7일 조국수의 날, 그 다음에 9일 전승기념일, 10일 대체휴일, 10일, 12일 주말 이렇게 해서 총 뭐 징검다리로 좀 쉬긴 했습니다만은 총 5일을 쉬어서 되게 길게 느껴집니다. 공휴일이. 전승기념일은 소련 시절에 시작된 러시아 기념일 중 하나인데요. 카자흐스탄 그리고 러시아를 포함해서 중앙아시아에서 아주 뜻깊은 날로 제2차 세계대전에서 구소련이 독일을 물리치고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뭐 통계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국민 15세에서 50세 남성 약 70%가 이 전쟁에 참가했을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근데 서방 국가에서는 5월 8일을 빅토르데이라고 하는데 왜 구소련 국가들은 5월 9일 날 전승기념일로 공휴일을 지정했을까요?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아주 재밌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히틀러가 자살을 하고 나치 독일의 대통령으로 칼 데니치가 되었는데 아이젠하워 서방연합군에게 항복을 했는데 이때 스탈린이 소련도 항복 협상에 참여해야 된다 라고 해서 이 데니츠를 베를린으로 소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복을 받았는데 이때 베를린 표준시로는 5월 8일이지만 모스크바 표준시로는 5월 9일 0시 43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소련 국가들은
전승 기념일이 5월 9일이 되었다고 합니다. 원래 데니치 우도는 항복협상에서 소련을 배제하고 먼저 서방연합군에게 항복한 다음에 서부 전선에 있는 병력을 동쪽으로 돌려서 소련의 진국을 막거나 아니면 소련하고 유리한 조건에서 협상을 하려고 했는데, 서방연합군하고 소련이 이미 동맹을 맺고 독일 전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독일이 좋을 대로, 그러니까 독일이 유리한 원하는 대로 한쪽에게만 항복하겠다는 이 주장을 소련에서 2,000명 이상의 넘는 사망자를 내면서 전쟁을 치렀는데 도저히 용납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당시 유럽 전선에서 연합군 총사령관을 맡고 있던 아이젠하워도 이 독일의 이 꼼수에 대해서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동서 전선 동시에 무조건 항복할 것을 요구해서 이렇게 2차 대전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카자흐스탄을 포함해서 구소련 국가에서 승전기념일 거리 행진이 있었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진은 알마티와 누르수탄에서 있었던 거리 행진 모습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알마티 순환도로입니다. SK건설에서 진행 중인 알마티 순환도로가 현지 언론에 따르면 2021년부터 사용 가능할 것으로 전했습니다. 2021년 초에 개통한다고 가정 이제 채 2년도 남지 않은 상황인데, 개통하면 알마티 순환도로를 통해서 약 38,000대 차량이 이용 가능할 거라고 설명을 했고요. 지난 문재인 대통령 카자흐스탄 방문 때 누르수탄에서 열린 비즈니스 포럼에서 SK건설 관계자가 알마티 순환도로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카자흐스탄 산업부 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정부와 민간 합작 프로젝트가 약 31개가 되는데 철도, 항공, 에너지 분야에서 프로젝트가 진행될 거라고 합니다. 이미 진행된 것도 있고 앞으로 진행될 예정도 있는데요. 6월에는 쉼켄트와 사라가시를 돌아가는 265km의 투르케스탄 고속도로 건설 입찰이 있을 예정이고, 5월에서 10월 사이에는 통행료 진술 시스템 관련 입찰이 진행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관련 입찰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왔으면 싶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수막염 주의에 관련된 건데요. 아이들 수막염 감염에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누르술탄에서 수막염 감염에 주의하라는 내용을 보건부 관계자의 말을 이용해갖고 현지 언론에서 전했는데, 특히 3세에서 6세 아동 감염이 취약하기 때문에 주의하라는 당부가 있었고요. 매년 봄에서 여름으로 이어지는 간절기에 월 80건 정도 수막염 환자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2018년 같은 경우에는 누르수탄에서 292명이 감염됐다고 보고가 되었고, 이 중 226명이 아동과 청소년이었다고 하니까 특히 집안에 어린아이들 둔 가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막염에 감염되면 두통, 고열,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을 동반하는데, 서울 아산병원에서 설명한 내용을 보니까 이 수막염이 세균성과 바이러스성이 있더라고요. 근데 세균성은 심하면 사망하게 되고 심한 후유증을 남길 수도 있고요. 근데 바이러스성 수막염은 정상 면역력을 가진 사람은 7일에서 10일 정도면 회복이 가능하고 적절한 치료만 했을 때 바로 회복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증상에 따른 적절한 꼭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막염을 예방하려면 일단 분수 시설, 알마티 분수 많죠. 누르스탄도 분수 있고, 이 나라 분수 되게 좋아하는데 분수 시설에서 물과 접촉하는 것에 주의하고, 그다음에 과일이나 야채 깨끗이 씻어 먹어야 되고,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면 그게 수막염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고 합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외국인 투자입니다. 지난 뉴스에서 유럽 국가의 절반가량이 카자흐스탄 투자를 축소했다고 전했는데, 2018년 카자흐스탄의 외국인 투자 총액은 24억 3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15.8% 증가한 수치라고 하네요.
카자흐스탄 정부는 투자 유치를 위해서 투자 허브와 컨설팅 위원회를 설립을 하고 카자흐 인베스트의 아스타나 국제금융센터로 이전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 유치에 대한 중요성은 카자흐스탄 전 대통령부터 강조했던 것인데요. 카자흐 정부가 에너지 산업의 의존도를 줄이고 해외 투자 유치를 통한 경제 성장을 고려하고 있다는 현지 언론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카자흐스탄에 대한 투자는 신중하게 접근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안 좋네 저게 안 좋네 말하시지만 대한민국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예전에 똑같았었고 지금은 약간 개선된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신중하게 접근하라고 말씀드린 의미는 컨설팅 업체 자료만 보고 결정하지 말고 현장에 직접 와서 검토하고 또 검토하고 총리나 장관을 연결해 준다거나 아니면 시장이나 고위 관료를 통해서 해결해 준다는 소리에 현혹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카자흐스탄에 사기꾼 소리 듣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만 알아도 아주 좋은 정보를 취득한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저야 알아도 말 못할 처지니까 저한테는 묻지 마시고요. 다만 알마티에 오래 거주했던 사람 한 10명 정도만 만나셔가지고 누구를 조심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거기서 중복적으로 반복해서 나오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일단 조심하면 되겠죠. 마음 같아서는 피해 사례집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싶은 생각도 드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자제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키워드는 저가 항공입니다. 5월부터 플라이 아르스탄이라는 저가 항공사가 운행에 들어갔는데요. 지난해 저가 항공 설립에 관해서 대통령이 언급한 후에 생겨난 항공사입니다. 대부분의 저가 항공사가 그렇듯이 요금은 일단 저렴한데 수화물 추가한다거나 아니면 좌석을 선택하는 과정, 기내식 추가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노선을 이용하더라도 개인마다 요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하시고요. 물론 언론 발표에 따르면은 기존에 운행하고 있는 다른 항공사 대비해서 약 2.5배 정도 저렴하다고 하니까 국내선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께는 매력적인 가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섯 번째 키워드는 알마티 인구입니다. 여러분, 알마티 인구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2019년 1분기 기준으로 알마티 인구가 186만 명을 조금 넘은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통계위원회에서 전했습니다. 근데 출생으로 인한 인구 증가는 전체 40% 미만이고 주요 증가 요인은 이주 때문이라고 합니다. 2019년 1월, 2월 출생한 신생아는 7,500명 정도고요. 그래도 0.9라는 출산율을 가진 출산 절벽에 진입한 대한민국에 비하면 카자흐스탄은 아주 높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보면은 자녀 3, 4명을 둔 가정들이 아주 많습니다. 근데 요즘 한국에서는 3, 4명의 자녀를 둔 가정을 보기가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 키워드는 투르키스탄 지역 스마트 시티 플랜인데요. 투르키스탄 지역은 침켄트 위쪽 신생 도시입니다. 현지 뉴스를 보면 도심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젝트가 시행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 이 투르키스탄 지역을 스마트 시티로 구축한다는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재생에너지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한국 기업이 올해 말 풍력 발전소 건설에 착수할 계획이라는 현지 언론의 소식이 있었는데요. 카자흐스탄이 2017년 엑스포 이후에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 그리고 지원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5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떤 발전 시설만
확대를 하는 게 아니라 발전시설 건설과 더불어서 송전솔로 개선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몇 해 전에 한국전력에서 알마티 인근 모유낙 지역의 송전솔로 작업을 마무리했는데, 외곽으로 조금만 빠져보면 전신주를 포함해서 송전탑, 송전솔로가 아주 노후되고 관리가 부실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전력을 생산해서 이동하는 과정에 누수가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송전솔로까지 같이 어떤 개선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덟 번째 키워드는 미스 카자흐스탄입니다. 남성분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질 키워드 같은데요. 5월 초에 카자흐스탄에서 미스 카자흐스탄 선발대회가 열렸습니다. 미스 카자흐스탄에서는 파블로다르 출신 19세 마디 바투기 1등을 차지했고요. 1등을 차지해서 부상으로 300만 땡게 3군과 유명 브랜드와의 광고 계약, 그리고 카자흐스탄을 대표해서 2019년 미스 월드에 참가할 자격을 얻었다고 합니다. 1등 발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Мисс Казахстан 2019, и ею становится Мадина Баты! Мадина Батыр! Казахстан народы командовый! Мисс Казахстан 2019! Мы, Альфия Ерсаир, передает корону Мадине Баты, мисс Казахстан 2019. Еліміздің сенберекелердің бірі Қазақстан аруы 2019 өз мәресіне жетті. Халық өз таңдауын жасады. Мадина Баты! Спасибо огромное, что явились свидетелем самого красивого события в этом году. Мисс Казахстан 2019. Но мы увидимся с вами ровно через год. Спасибо, что были с нами. Пока! Келесі кездескенше сау болыңыздар! Құттықтаймын! Мадина Баты! Мисс Казахстан 2019! Мадина Баты! Самая красивая девушка нашей страны! 아홉 번째 키워드는 5월 날씨입니다. 특별한 것은 없고 기상청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요, 5월 날씨는 북카자흐스탄의 경우 최고 기온 28도, 남카자흐 같은 경우는 33도까지 올라가는 지역이 있을 거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날씨 변화가 잦을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만약에 5월에도 자주 비가 내린다면 침블락 3단계나 아마 알마라 산 호수 쪽에서는 계속 눈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처음 알마티에 왔을 때가 10월 말이었거든요. 밤에 숙소로 이동할 때 가로등도 없고 되게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에는 차선도 없고 거의 뭐 겨울철이 가까워서 그런지 좀 약간의 그 연탄 이런 냄새도 있었고요. 근데 아침에 딱 일어나서 창밖을 보면서 천산에 쌓인 눈이 눈에 도는 순간, 아, 내가 외국에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알마티에 제가 산 지 10년이 넘어가는데 요즘도 천산에 쌓인 눈, 지금 5월이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절대 이런 걸 볼 수가 없는데 지금 천산에 쌓인 눈, 그리고 도심에는 이제 파란 잎사귀를 보면서 똑같이 합니다. 아, 내가 외국에 살고 있구나. 산에는 눈이 있고 도심은 파릇파릇하고, 이제 이런 시기에 모두 건강 챙기시고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